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수도권 감염자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더니 이제 사상 최대 규모까지 기록했습니다. 정부 역시 4차 유행에 진입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지난 3차 유행 때의 정점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네. 이러한 확진자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 1, 2주는 적어도 계속 지속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 단계 기준으로 볼 때 적절하게 방역 조치를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2,000명이 넘어서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만큼 굉장히 위험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전문가들도 그렇고 방역 당국도 그렇고 4차 유행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4차 유행이 맞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작년 12월 달에 3차 유행 정점에 도달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2월 초에는 300명대까지 신규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3, 4월 때부터 다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평일 기준으로 700명대, 그 주말 효과가 나타나는 요일 때는 4,5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였는데 요 수치가 실제로 2차 유행 때 수치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지난 3, 4월부터 최근까지의 기간은 그럼 뭔가라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간이 4차 유행 기간이었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기간이 5차 유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적절하게 방역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가 예측하는 것처럼 2,000명을 넘어설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영국이나 러시아처럼 확진자 규모가 하루 확진자 규모가 2만 명 이런 수준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는 판단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방역 당국에서는 더 나아가서 하루 확진자가 2,000명까지 늘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정부에서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그러니까 수리과학적 모델로 계산을 했는데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적절하게 방역 수칙을 이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수치보다는 적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또 반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백신 효과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는 백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백신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한 다음에 2주 정도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는 크게 기대할 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요인이 실제로 방역 수칙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행을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현 상황에 맞는 방역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 부분을 국민들께서 잘 따라 주셔야지만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다. 만약에 지금 정도 수준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8월 달이 넘어서 이제 환절기에 도달하게 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일반 감기하고 유사한 특성이 있다 보니까 확진자는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쌀쌀해지기 전까지는 이 확산세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무증상 감염자는 물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상황인데 지금의 역학조사 방식만으로 충분할까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어학원발 집단 감염 양상을 보면 능동 감시 대상자뿐만 아니라 수동 감시 대상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 얘기는 수동 감시 대상자는 거의 접촉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확진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전파력, 감염력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감염력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 상태까지 수행하던 방역 수칙 준수만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한다든가 카페에서 음료를 마신다든가 이러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그동안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나 알파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이제
차단이 됐었거든요. 근데 예. 이거를 넘어선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행하고 있는 방역 수칙보다 한 단계씩 높은 수준으로 적용을 해야지만 실제로 현 상황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접 접촉 대상자 그리고 능동 감시, 수동 감시의 어떤 기준점을 한 단계씩은 적어도 격상을 시켜야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감염력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 이러한 부분이 역학적이나 방역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집계되고 있는 확진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지금의 확산을 주도하는 건 백신 미접종자인 20, 30대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 30대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뭐 지금 20, 30대의 젊은 층 위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 연령대에 대해서 우선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젊은 층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안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접촉이 더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중에도 돌파 감염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백신 접종을 맞은 20, 30대의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가 오히려 매개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가장 대안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방역 당국에서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특히 20, 30대 젊은 층에서 현 상황을 직시하면서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하고 되도록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에 있는 연령대는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고3 이외에 혹시 해외 사례에서 연령이 지금 낮춰지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을 빨리 국내로 적용을 해서 향후에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해서 이 연령대에 대한 백신 접종을 우선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전면 등교 시에는 오히려 학교 내 감염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의 대상으로 한 접종이 보다 더 시급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사실 최근에 방역 기조가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보다 치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종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